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중국은 한족을 제외한 모두 55개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정책은 본래 소수민족의 자치권을 보장해주는, 즉 그들의 언어, 문화, 풍습 등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다원주의를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소련이 해체될 무렵 소수민족의 민족의식이 강화되고 자유와 평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중국 정부는 갑자기 소수민족 정책을 한족에 동화시키는 동화주의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중화민족 다원일체 구조, 쉽게 말하면 최상층에는 자신들인 한족이 있고 그 아래 하층에는 55개의 소수민족이 있으니 우리 한족이 주동적인 역할을 할 테니까 너희 소수민족들은 한족에 동화되어 그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정책을 고수하기 시작합니다. 한족은 이렇듯 소수민족을 차별하고 동화시켜 왔으며, 그렇기에 한족을 제외한 소수민족들은 점점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가게 됐습니다. 서로 뜻을 맞춰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단결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강압적으로 한 가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뒤를 무작정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단결이 아니라 강압일 것입니다. 중국 당국의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획일화시켜버리는 강압정책은 구성원 개개인의 개성은 물론 단체의 힘을 극대화시키는 단합의 힘마저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나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남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들은 존재하지만,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당산 사건을 봐도 알 수 있듯이 그 도가 지나쳐 이미 마지노선을 넘었다는 평가까지 나오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은 비록 한족이 주체지만 소수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도 흡수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과거 지식인들의 주장이 언론을 통해 다시 공개되면서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길림연변대학의 왕샤오시 교수는 2016년 한족학교에서 소수민족의 문화교육을 시행하는 의의라는 논문을 통해 중국의 모든 학교에 조선족 문화를 필수 과목으로 정하면 이를 통해 더 넓게는 한국의 문화와 그들의 장점까지도 배울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6년이 지난 지금 현재 이 주장이 중국의 각종 플랫폼을 통해 역주행하면서 관련 글마다 댓글이 8,000개 이상을 넘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왕 교수는 조선족은 중국의 소수민족이기에 그들의 문화를 한족 학생들이 모두 배운다면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배우는 데 더 용이할 것이며, 우리는 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존중하게 되고 한국인들의 역사를 통해 그들의 단합된 능력과 단결력을 우리의 후손들이 더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조선족의 문화와 한국인들의 문화를 같은 선상에 두고 본다는 것에 납득할 수 없으며, 마치 중국인들에게는 단합된 정신이 없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보기에 불편하다는 의견도 다수입니다. 예전부터 중국의 지식인들이나 언론들이 한국과 한국인들을 논할 때 그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분야가 바로 왕 교수가 말한 한국인들의 단결력입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인들의 단결력을 묘사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중국에게는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인 세계 8대 불가사의에 속하는 중국의 축구가 나옵니다. 중국 CCTV의 인문강의학 프로그램인 백과강단의 MC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마웨이도우는 중국은 탁구나 배드민턴 등 네트가 있는 스포츠 종목에서는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5, 6명으로 구성된 농구나 배구에서도 강한 면모로 보이지만 일단 10명이 넘어가는 단체 종목에서는 전혀 힘을 못 쓴다고 말하며 그 예로 축구를 들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중국인들의 단합정신, 즉 단결력 부재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반대로 한국과 일본은 팀워크가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뛰어나 좋은 성적을 유지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지난 6월 중순 왕이 뉴스는 리샤오펑 현 중국 축구대표팀 감독 후임으로 중국 축구협회가 장혜롱 감독을 1순위로 놓고 현재 장 감독과 접촉을 하고 있다는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왕이는 전 중국 국가대표이며 중국 팬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시혜회의가 감독을 맡기를 많은 이들이 원하지만, 축구협회는 현재 중국 대표팀에게 부족한 것은 전술도 기본기도 아닌 기초체력과 팀이 하나가 되는 단결력이 부족한 것이라며, 이를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감독은 바로 한국 출신의 감독이며, 장 감독은 이미 수많은 중국 프로팀을 지도하면서 그 지도력을 인정받았기에 그와 교감을 나누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단결력이 강하다고 중국인들은 여기는데, 과거 우리 채널에서 여러 번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 시사 및 토크쇼 진행자로 유명한 라오량은
과거 방송을 통해 그 이유를 한국의 지리적인 요인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就说你这个地方的国民性，它是由地理环境决定的。你看韩国狭长的朝鲜半岛，你说我找个地方退吧，再往后大海了，一旦我能翻过身来，我就得自强自立。所以为什么说拼命加团结，这是韩国国民性，是它的地理环境决定的。你相对中国呢，地方太大了，南边闹灾往北跑，北边闹灾往南跑，真要遇到很大的这种苦难的时候呢，他逃避就能解决这个问题。所以往往呢，这种巨大的反抗力量、反弹力和自强力量，相对比韩国、咱们中国有所不足。 물론 중국이 한국의 이런 단결력을 모두 좋게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끼리만 뭉치고 남은 끼워주지 않는다는 일명 배타적 민족주의가 한국은 강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중국 신문망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화교가 발전하지 못한 우리의 가장 낯선 이웃 한국이라는 내용으로 한국의 배타성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국이 하지 못하는 단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에 그들은 오늘도 우리의 단결력을 말하며 감탄하는 것이 아닐까요? 但我觉得好像我听到也觉得很正常。以韩国来讲，你记不记得那年亚洲金融危机的时候，对，不是各国都股市汇市大跌嘛，都很惨嘛。你还记不记得那一年就韩国出现很让人震惊的画面？亚洲没有第二个地方这样。 是百姓排队上街去捐金子、首饰、珠宝首饰，捐给国家。他们的国家的这个负债表再厉害没有关系，他们自己会买单，他们自己会买单的，他们自己会搞定，这很夸张的。他们那种爱国精神、集体主义精神，其实比咱们还厉害。哦，那厉害太多。他们集体的那个纪律，或者说愿意牺牲自己来给集体。 对，那股劲真的是比我们强很多。 해당 내용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한국은 단일 민족이고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 비교가 안 됨. 한국이 애국정신 하나는 정말 잘 보여주긴 하지. 중국은 기부할 필요가 없어. 전부 다 국가 소유니까. 중국 축구에는 한국 감독이 딱인 듯. 지금 중국 축구 선수들에게 부족한 것은 한국 선수들이 갖고 있는 필사적인 정신과 팀을 위한 명예심이니까. 한국 사회는 민족의식이 대단히 강하죠. 자국의 이익과 브랜드를 너무 중시하니 배타성이 강합니다. 그런데도 외부로 뻗어나가려는 야심은 또 큽니다. 맨날 그런 말 하면 뭐해. 중국에서 한국 상품 잘만 팔려나가는데. 내가 한마디만 할게. 한국을 포함해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중국인들이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데? 한국인들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고 단결 잘하는 민족이야. 이게 중국과 한국인들의 차이지. 저 왕 교수 사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한국인들이 중국 문화에 동질감을 갖고 있을까? 일단 한국부터 중국 문화에 대해 동질감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영화 국가부도의 날을 보면 금모으기 자세히 나와. 솔직히 한국 사람들의 저런 애국정신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봐. 만약 중국이라면 저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우리나라처럼 단결력이 강한 나라가 얼마나 있을까요? 다만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이렇게 우수한 국민들을 남녀로, 지역별로, 나이별로 편가르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슴 아플 따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